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초가 되면 저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우리 그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몇 가지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내 급여는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연중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은 며칠이나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좀 부여되는 올해 연가 일수는 며칠이나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2020년 새해가 되어서 올해 나에게 주어지는 연가가 며칠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이거를 전산망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4일이 배정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입사한 지 꽤 오래되어서 그 연차에 따라서 휴가가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최대 그 맥시멈 일수는 25일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이 25일이 되는 해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24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총무과에 있는 직원에게 연락을 드렸고 확인해 보니까 결국 24일이 맞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 총무과에 계신 직원 선생님께서 그렇지라도 연초가 되면은 각 부서에서 사람들마다 그 본인의 휴가일이 얼마인지, 이게 맞는지 이런 전화가 좀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대략적인 그 이렇게 휴가가 부여되는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었고 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 내 입사일로부터 해서 지금 시점에 휴가가 며칠이 되어야 맞는지에 대한 간단한 모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게 좀 일단은 저희 직장 기준으로 해서 아마도 저희 직장이 아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뭐 다른 회사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다루어지는 엑셀의 함수와 어떤 응용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24일이 됐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직장에서 이 휴가가 발생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년 9월 1일부로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사 연도가 2000년이 되고요.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22일에 휴가가 발생을 했는데, 그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그 입사 첫 해에는 11일의 휴가를 준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15일이 생기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2년에 1일씩 연차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입사 연도가 2000년이기 때문에 2000년에는 11일의 휴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1년도에는 15일을 받았고, 이때부터는 이제 2년마다 하루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서 그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24일을 받았고, 올해까지는 이제 24일이 되고 내년에 25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 한 번의 수식을 통해서 현재 연도와 내 입사 연도를 비교해서 이렇게 휴가일을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 첫 해년도에 11일, 그 다음에 15일, 그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만약에 1일씩 증가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1일씩 증가한다고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연도에서 그 15일이 발생하는 이 2001년도를 빼고 더하기 15를 하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그 2년마다 1일씩이 아닌 1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빼기 요거는 절대 참조하고요. 더하기 15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첫 해년도에는 11일, 그 다음에는 15일, 그 다음에 1년씩 늘어난다고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연도에서 그 15일에 해당하는 연도를 빼고 더하기 15를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입사연도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는 그 2년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1일씩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2년마다 1일씩 추가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그죠? 요것도 수식을 보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연도에서 15일에 해당하는 연도를 빼고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렇게 그죠? 2003년도에 1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2일이 발생하고, 2007년도에 3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2년에 경년에 1일씩 휴가가 증가하게 되고요. 단 이 수식으로 해서 자동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이 사이에 있는 연도는 이렇게 1.5, 2.5, 3.5가 값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그 15일에 대한 휴가 기본값을 더하게 되면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6, 17, 18, 19 요거는 이제 딱 2년에 1일씩 늘어나는 해당 연도에 휴가가 발생하는 연도가 되고요. 그 다음 연도 19.5, 20, 20.5 그러니까 요런 휴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일, 21일이 되어야 되고 21일, 21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 발생하는 연도, 그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0.5를 갖다가 이전 연도하고 똑같이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 라운드 다운 함수를 통해서 이 소수점 이하 자리를 없애주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네,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그 휴가 연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연도에서 15일에 해당하는 연도의 값을 빼고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15를 더해요. 더한 다음에 뒤에 소수점 이하까지 나온 요 값들은 이 라운드 다운 함수를 통해서 없애주게 되면 해당 연도에 나에게 적용되는 휴가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규칙이거든요. 요런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의 수식을 통해서 저희가 입사 연도와 현대 연도를 비교해서 이 현재 연도에 나에게 발생하는 휴가 일수를 구하는 것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간단한 양식은 좀 만들었고요. 이 재직기간 계산 모듈이라는 것은 요것도 제가 입사일로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얼마나 재직 중에 있는지가 궁금해서 요것도 제가 이 dated if 함수를 통해서 이거는 기존에 만들어 놨던 그 양식인데, 여기에서 이 두 개 연도 값을 비교해서 올해 나의 휴가 발생 일수는 이라는 좀 모듈을 추가적으로 좀 추가해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셀에 한 번의 수식을 통해서 이 두 개 연도 값을 비교해서 올해 나에게 발생하는 휴가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연도, 올해죠. 여기에서 뭘 빼야 하냐 하면 내가 입사한 연도 그 다음 연도, 그죠? 입사한 연도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15일이 발생하는 그 다음 연도의 값을, 그죠? 빼고 나누기 2를 하는 게 가장 처음 수식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넣느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현재 연도 빼기 내 입사 연도 그 다음의 값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연도에서 연, 월, 일을 이렇게 좀 추출해 오는 함수가 있죠. year, month, day. 근데 저는 여기서 연도값만 빼오면 되기 때문에 year 함수를 통해서 값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요 셀에 있는 값을 추출하면 이렇게 2020이 나오죠. 일은 제가 셀서치를 통해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기능을 부여한 건데요. 일단 요건 뺄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연도만 빼와서 이렇게 2020이 나왔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입사한 연도에서 그 다음의 값을 빼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자, 빼기 가로하고 또 year YAR 가로하고 이번에는 내가 입사 연도 해서 더하기 1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15일에 휴가가 발생하는 내 입사 연도 다음에 있는 값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그리고 여기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적용하면 이렇게 9.5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더하기 15를 하면
이렇게 그 2000년에 입사를 했고 현재가 2020년이니까 24.5일이라는 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가 24일은 이미 19년도에 제가 휴가를 받은 날짜이고 2020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똑같이 24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식에 의해서 24.5일이 나왔잖아요. 이거 맞지 않죠. 최종적으로는 24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값에서 저희가 라운드 다운 함수를 통해서 뒤에 있는 소시점 값은 없애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라운드 다운 함수를 적용해 볼게요. 다운 하고 자, 인수는 그죠?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소시점 자리는 없애라. 이렇게 수식을 주게 되면 네, 이렇게 24가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는 제가 휴가가 23일이었죠. 그죠? 18년도에 23일. 아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2010년도에는 19일. 2010년도에는 19일. 그죠? 맞게 값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수식이 지금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 휴가를 발생하는 그 기준대로 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입사년 다음 연도에는 15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01년이면 그죠? 15일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입사한 첫 해 같은 경우는 휴가를 11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식대로 한다 그러면 2000년 제가 10월 1일 하게 되면 14일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입사 해당 연도에는 휴가를 11일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식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if 함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그냥 today 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로 제가 입력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24로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화면상에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값을 보이기 위해서 셀 서식에서 보이는 값만 1까지 같이 보이도록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입사한 당해 연도에는 11일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if 함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현재 연도와 입사 연도를 비교해서 연도가 같으면 11일이 나오고 같지 않으면 이 수식대로 값이 나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if 하고 그 다음에 로지컬 테스트. 자, 여기에서 추출해온 연도하고 여기에서 추출해온 연도가 같으면 11일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수식을 그대로 주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연도를 빼와고 추출해 올게요. year 가로하고 여기 있는 값. 자, 이게 같으면 무엇과 year 이어 내가 입사한 연도 값하고 같으면 그죠? 11일을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수식대로 그죠? 이 수식대로 해당 연도에 그 연도에 해당하는 휴가일을 발생시켜라 라는 명령이 되는 부분이고요. 가로 닫고 엔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입사한 연도에는 11일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2000 10월 1일 11일이 됐죠. 그리고 입사한 다음 연도 2001 1월 1일은 15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today 2020년이 되면 24일 그쵸? 그러면 제가 입사한 연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값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자, 현재 연도는 누구나 똑같을 것 같고요. 사람들마다 입사일, 임용일이 다른 부분인데 이거는 본인의 임용일을 집어넣으면 이 수식에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약에 2009년 3월 1일에 입사를 했다 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겠네요. 그죠? 네, 저는 2000년 9월 2일 입사하기 때문에 24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식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저희가 그 연차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휴가가 증가하는데
그 휴가가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21년도가 되면 25일의 휴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해가 바뀌어도 더 이상 휴가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수식 같은 경우는 해가 만약에 2023년이 됐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연도가 날짜가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25일의 휴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차가 더 늘어나도 이 휴가일은 25일로 고정되게 한 번 더 보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은 맥시멈이 25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min 함수를 통해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여기는 제가 today 함수를 통해서, 자, 현재는 제가 24일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바깥에 min 함수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와 뭘 비교해라? 25를 비교해서 낮은 수를 집어넣어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엔터하게 되면은自動적으로 수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 수식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날짜가 제가 그쵸? 2021년 1월 1일이 되면 25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이제 26일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의 최대 맥시멈은 25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23 1월 1일이 되면 원래는 26일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함수를 통해서 이 수식에서 나온 날짜하고 25하고 비교해서 낮은 수를 집어넣어라 라는 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요 다음부터는 연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휴가는 이제 25일로 고정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기준으로 나의 현재 연도와 내 입사일을 비교해서 올해 나에게 부여되게 되는 이 휴가일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총무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유관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어 함수, if 함수, 라운드 함수, min 함수 이런 함수들을 갖다가 같이 응용해서 한 번의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응용의 폭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걸 또 적용을 했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고 수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실수로 해서 이걸 지우게 되면 수식이 지워지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서 시트 보호를 통해서 보호를 시켰거든요. 이러면은요, 제가 잠금으로 해놓은 셀들, 그러니까 요 셀, 요 셀, 요 셀, 요 셀, 그러니까 이런 값들은 지금 수식도 보이지 않고 지금 마우스에서 클릭을 하고 싶어도 아예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애써 만들어 놓은 수식이기 때문에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흐트러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시트 보호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셀들에 대해서는 클릭을 아예 못하거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진행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좀 추가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직기간 계산 모듈 같은 경우도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거 데이티드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사람들마다 내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나 근무했고, 총 근무 개월은 몇 개월이고, 총 근무일은 며칠이고, 재직기간은 몇 년, 몇 개월, 며칠인지, 이런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수식인데요. 이거는 지금 today, 그럼 저 같은 경우는 2000년 9월 1일 입사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19년 4개월 4일을 일했습니다. 이런 수식인데, 요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별도로 지금 이 함수에 대한 소개와 이 모듈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이렇게 입사일과 현재일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나에게 발생하는 휴가일을 구하는 것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또 엑셀 또 공부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함수 같은 저런 것들을 적용할 때 이런 응용하는 어떤 그런 인식의 폭이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